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네. 인천 병원에서 입원을 5일 동안. 5일 동안이나 네네. 했다가 27일 날 퇴원하고 네. 28일 날 네. 당무에 복귀를 했죠. 네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바로 SNS에 네. 뭐 퇴원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랄까 뭐 지난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오면서 네. 뭐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는데 이번에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네. 핵심은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자, 일단 언론들은 대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근 들어서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천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들여다봤더니 예, 재병인의 마을이나 뭐 이런데 개딸들이 첫 번째 타깃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원 그때 전당대회 때 한 말과 그 다음에 뭐 박찬대한테 한 말, 박찬대 찾아왔을 때 그거 더민주혁신회의 말이 좀 거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포함해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대상은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이제 정치를 제대로 다시 해볼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무슨 사무실 차린다 이건 정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그렇죠. 캠프죠 일종의. 돈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러면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차린다고 하면서 완전히 좀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김부겸 총리가 제대로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너무 개딸들에 휘둘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김부겸을 또 김부겸의 처남이 이영훈 교수잖아요. 예, 전 서울대 교수. 낙선대 연구소 뉴라이트 원래 전향했죠. 원래 좌파였다가 그 이영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걸 갖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김어준 지금 난리입니다. 아니 김어준이는 문성근이까지 달라들었대요. 네네. 그 무슨 말이죠? 김어준이 정봉주의 저기 이번에 좀 전대에 밀었잖아요. 최고위원 밀었잖아요. 옛날 낙검수 멤버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정봉주한테 우리 모두는 부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진 이후에도 이 김어준이 계속 정봉주 편을 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만 욕해라. 정봉주가 뭔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개딸들이 난리예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한 목소리를 나가야 된다라고 해석해요. 전 언론은. 그런데 이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0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리스크 때문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누가 봐도 10월 이 선거법이나 이준교사 뭐 11월 초에 나오던 유죄라는 것은 뭐 대다수 법조인들, 그럼요. 99%의 법조인들이 유죄다 이렇게 네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도리어 개딸들을 잠재운 게 아니라 개딸들이여 좌표를 찍을 테니까 공격해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삼김이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 이재명한테는 심상치 않은 거죠. 예.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삼김 딱 묶어 놓으니까 자꾸 그 삼김이라고 제목 달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기자들이 전화 걸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량이 삼김으로 치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훨씬 많아지는 지금 추세죠. 김동연이도 거기다가 또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삼철에 한 사람 또 딱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은 김동연한테 쉽게 비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싸질러 놓은 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경기 사람도 많고 시대. 또 거기에 털기 시작하면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동연한테 물려줄 때 사람들이 측근한테 물려줘야지 왜 김동연한테 물려주냐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김동연은 크게 욕심을 부릴 사람 아니야. 내가 물려주면. 지난번 대선 때도 결국 김동연이가 이재명 손들어 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심해. 차라리 이렇게 좀 밋밋한 사람이 훨씬 안심이 되는 거야라고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김동연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야심을 드러냈던데. 그리고 자꾸 저기 언론 불러다가 막 그냥 인터뷰도 하고 그래. 호남을 지금 몇 번을 갔습니까? 올해만도 뭐 3번인가 하고 저 하이도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렇지요.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거를 누가 알면 안 되냐면 호남인들이 알면 안 되는데 호남인들이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까봤더니 전당대회에서 제일 투표율이 낮아. 20대 초반으로 나왔죠. 그리고 득표율도 낮고 이재명에 대한 득표율도 낮고 투표율 참가도 낮아. 이런 것들이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총선을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총 득표율이 더 높아. 예, 1위를 했죠.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김동연도 호남같이 김부겸은 지금 TK의 상징이긴 한데 어쨌든 정치한다고 나서지. 더군다나 PK 쪽에 김경수까지 있지. 네.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삼김이 연대를 하면은 이재명 만만치 않죠. 그렇죠.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야, 나 씹지 마. 나를 왜 씹니? 외부의 적을 씹어라. 외부의 과학을 씹어라. 우리의만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사람들이 누구냐. 이재명이 지금 개딸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삼김한테 하는 소리다.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는 건 자기로 뭉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리가 있는 동지. 아니 가까운 동지가 이 사람 거리가 있는 거리 있는 동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삼김은 자기한테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네. 자꾸 비판하고 개딸 욕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동지일수록 한 팀으로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니까 다 읽히는구나. 한 문장으로 딱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겉은 아주 온건하게 표현을 하면서 개딸들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야권, 네. 삼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고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딸들은 딱 이렇게 읽는 거죠. 이장님이 지금 시그널을 보냈다. 좌표 찍었다. 이장님이 드디어 시그널을 보냈다. 이제 행동할 때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돌 겁니다. 사실 뭐 10월 달에 1심 결과가 나오면은 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만 1심 결과 나오면은 민주당 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으로서는 이재명 믿다가 그래가지고 덜렁 대선에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닥쳤던 개 신세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우리도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플랜 B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터져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탁 지금 9월 달부터 생활정치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이고 일종의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6일 CBS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잘근잘근 좀 씹어댄 거 아닙니까? 물론 주력은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난번에 뭐 90% 가까이 득표를 해서 이 대표의 연임이 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유연한 리더십을 갖춰야 차기 대선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유연한 리더십은 나 아니냐. 나 당신은 아니야. 그리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면은 정치를 하면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냐. 강성 지지층 가지고는 대통령 못 된다. 중도로 유연 확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재명은 당신은 좀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그래도
자기의 정권을 탈환해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의 첫 번째 그 행보는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그런데 딱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건하면서 유연한 정치인.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건 그리고 맞죠.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정치인.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강성에 둘러싸여서 대통령도 못 되고 33%다. 30%. 그냥 강성에 휘둘릴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을 딱 한다는 건 뭐 각을 세웠다. 결론적으로 낙인을 딱 찍은 거예요. 그렇죠. 각을 세웠다는 거죠. 당신은 강성, 나는 온건한 리더십. 중도 확장성.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인 모양이에요. 네. 또 지난 총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일정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를 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문석, 양문석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 욕한 게 다 드러나자 이재명한테 양문석만큼은 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양문석한테 찾아가 갖고 너 네가 자진 사퇴하라 해라.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부겸은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대로 그때 총선 때 비명 학살 뭐 할 때 내가 딱 나서서 이렇게 공천하면 안 된다.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사실 그랬으면 지금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을 텐데 그때는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꽁알꽁알 거리다가 끝났고 지난번 전대에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못 냈어요. 못 냈죠. 김두관이 나왔으면 사실 김두관한테 힘을 실어주던가. 근데 그때도 뒤에서 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선거도 아직 멀었는데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뭐 지금 김부겸은 주목하긴 하지만 조원진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에이 뒤늦게 뭘 숟가락 들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는 10월 1일 하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유죄받을 것 같으니까 숟가락 들고 나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야하잖아요. 김동연도 사실 좀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김경수도 사실은 좀 수줍어요. 김경수 잘합니다. 취재도 많이 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 봉화 취재로 갔을 때 이 바지 다 올리고 논에서 막 이거 뜯다가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좀 순한 사람이에요. 진짜 막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각각을 보면 다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 뭐 단점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삼김 그러니까 스토리가 달라진다. 사실 세 사람 다 새라든가 호응 이런 것이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그러나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총선 때 학살당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언론에서 자꾸 삼김 하지 이 사람들이 또 꿀럭꿀럭 하니까 차제에 점잖게 한번 당신 것들 그러다가는 재미없어 이렇게 좀 눌러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 퇴원하는 거 겸해가지고 갑자기 하는 것도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원을 하는 메시지로 이 삼김과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쓸데없이 무슨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 단호히 배격하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말이나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찾아가지. 그러면 코로나니라 뭐 어떻게 해도 나 찾아갈 생각이 지금 별로 없다. 정기국회도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동훈과의 문제, 의료 갈등 문제, 영수회담 문제, 민생과 관련된 진짜 허블나게 많은 안 중에 굳이 퇴원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걸로 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지금 쫄린다. 당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